사라지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기 직전 아주 작은 순간이 존재합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지금 있는 곳이 더 이상 당신이 된 사람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1초. 그리고 그 순간 이것을 슬픔이라고 부르기 전에, 우울증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지고 싶어지는 이 욕구는 병이 아닙니다. 통찰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이 충동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죠. 당신이 느끼는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처음 일어날 때 당신은 놀랍니다. 대학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있고 모두가 웃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척하는데 갑자기 그 감정이 몰려옵니다. 일어나서 떠나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긴박함. 누군가 당신을 다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 모두가 기대하는 배역을 연기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우울한 걸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 대화에서 편안해 보이는데 나는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우리가 받는 가장 흔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치료사를 찾아보세요. 당신은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는 치료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울증과 제가 진정한 거리두기라고 부를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몇 년을 앗아갈 수 있는 실수입니다. 우울증은 당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 당신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에너지 없이, 의지 없이, 전망 없이 남겨둡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어디에도 있고 싶지 않습니다. 숨 쉬고 싶은 욕구마저 지워버리는 짙은 안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리두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문제를 이름 붙이기 전에 드러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진실한 무언가 앞에 있을 때 사라지고 싶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대화 속에 있을 때, 혼자 있지만 평화로울 때, 중요한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을 때, 이런 순간들에 당신은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사라지고 싶은 욕구는 구체적으로 거짓된 것 앞에서 생겨납니다. 연기 앞에서, 가십, 지위, 불평을 중심으로 도는 대화들 앞에서, 아무도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편집된 버전을 투영하는 상호작용 앞에서,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감각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신의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제가 비진정성에 대한 민감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날수록 이 민감도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은 가족 모임에 있습니다. 모두가 평소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장남이어야 할 책임, 딸이어야 할 순종성, 며느리여야 할 인내심, 똑같은 억지스러운 농담들, 날씨, 부동산, 자녀 교육에 대한 똑같은 피상적인 대화들. 아무도 정말로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매 순간을 가슴의 무게로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연기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표현할 수 있기 전에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긴박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것은 알레르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거짓됨에 대한 알레르기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연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공간에서 당신의 존재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수록 반응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이것을 우울증과 비교해 보세요. 우울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사라지고 싶어 합니다. 직장, 친구들, 가족, 삶으로부터. 그들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색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선택성이 없습니다. 전면적인 정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무엇이 진실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눈을 보고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반응합니다. 당신이 혼자서 창조하고 생각하고 가면 없이 존재할 때 당신은 깊이 숨을 쉽니다. 사회적 게임을 하지 않는 그 드문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우울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니야, 더 이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지능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영혼이 함께 일하며 대가로 아무것도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더 정교해진 필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문화, 당신은 조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집단의 일부여야 합니다. 당신은 나이와 위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필요는 집단의 필요보다 뒤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고 싶다면 당신은 가족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입니다.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면요? 사라지고 싶은 욕구가 실제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나타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면요. 당신 자신에게 나타나기, 가면 없이 나타나기, 당신 존재의 편집된 버전을 끊임없이 연기할 필요 없이 나타나기. 저는 이것을 진정성의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주변 세계와 직접적인 갈등에 놓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물을 것입니다. 왜 사라졌어? 왜 더 이상 안 와? 괜찮아. 그리고 당신은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형이나 누나가 물을 것입니다. 너는 왜 어른 같지 않아? 왜 책임을 지지 않아? 하지만 완전한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진실은 아직 조화의 일부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고 오만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호작용들이 공허하게 느껴져서 오는 것을 그만뒀어요. 당신의 위선에 질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판단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식이 변화할 때 피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야근이 있다고 말하죠. 너무 피곤하다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아이들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공간에서 계속 길을 잃기엔 자신을 찾느라 너무 바쁩니다. 계속 가식을 유지하기엔 가식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진실성에 대한 이 단계는 외롭습니다.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초대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일상의 일부였던 모임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싶은 욕구는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특정한 순간들에 일어납니다.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틈새에서 모두가 정해진 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계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웃지만 자신에게조차 거짓으로 들리는 그 웃음에서 저녁 식사 후 한옥 카페에서 인사를 나눌 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열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작은 틈새들, 그리고 이 틈새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일단 알아채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알아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인식 해상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뉘앙스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뉘앙스들이 쌓여서 사라지고 싶은 욕구가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욕구에 저항한다면, 당신의 영혼이 떠나고 싶어 하는 곳에 당신의 존재를 강요한다면 당신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즉시는 아닙니다. 명백한 방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눈의 빛이 줄어듭니다. 자동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결국 진짜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곳에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라지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첫째, 이 신호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세요. 우울증이 아닙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당신의 내부 시스템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과 양립할 수 없다고. 둘째, 자신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세요. 떠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면 떠나세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정당화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 또는 있지 않을지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어디에 둘지 결정합니다. 셋째, 이것이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하세요. 적어도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당신은 이 진실되지 않은 공간에서 다시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게 되면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관계입니다. 자책을 멈춥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과 더 일치하는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과정에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속하지 않는 곳에 나타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마침내 진정으로 속한 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연결이 생겨납니다. 진정한 공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려워 보였던 그 외로움이 고독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 편집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사라지고 싶은 욕구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밖을 위해 살기를 멈추고 안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훨씬 더 진실된 밖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에 대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틈새에서. 그리고 바로 그 틈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간격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들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충전된 작은 멈춤들입니다. 매우 특정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뭔가를 물었을 때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대답해야 한다는 긴박함을 느낄 때, 또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대화에 막 들어가려 할 때, 또는 그룹 한가운데 앉아있고 모두가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바로 그 순간 거기서 간격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올 때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저 반응합니다. 자동으로 응답하고 이유 없이 웃고 생각 없이 동의하고 중요하지 않은 대화에 참여합니다. 마치 뒤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며 모든 사회적 움직임을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간격들을 알아채기 시작할 때, 자동 반응 전의 그 마이크로 순간에 정말로 멈춰서 느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택을 되찾습니다.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사라지고 싶은 욕구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간격들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이 시간들, 날들, 어쩌면 수년 전체를 응답하고 연기하고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대화를 유지하며 보냈다는 걸 깨달을 때 사라지고 싶은 욕구는 사실 결코 필요하지 않았던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멈추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제 이 사라지고 싶은 긴박함의 순간을 일반적으로 촉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아닙니다. 병적인 고립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반가쇠입니다. 사회적 연기의 포화, 회의를 막 끝냈거나 가족과의 점심 식사를 마쳤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끝냈는데 완전히 지친 느낌 아시나요? 하지만 이건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완전히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이죠. 많은 것을 주었지만 정작 나를 채워주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당신이 상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존재하며 귀 기울이고 노력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진정한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직 기대만 있을 뿐, 오직 요구만 있을 뿐, 당신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은근한 필요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몸은 마음이 이해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느낍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특정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막판에 약속을 취소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자기 보존입니다. 몸은 당신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호는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계속 존재하고 계속 이용 가능하고 계속 연기하도록 자신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지는 것은 이기심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간격을 무시합니다. 그 휴식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순한 욕구였던 것이 절박한 필요로 변합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하면 그것은 폭발로 변하고 갑작스러운 단절로 변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끊어버리는 그 순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격을 일찍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위기로 변하기 전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드릴게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때로는 거대하고 때로는 작습니다. 때로는 세게 부딪히고 때로는 모래를 살짝 건드리고 물러갑니다. 하지만 바다는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다는 파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다고 해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파도는 오고 가지만 바다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바다가 모든 파도에 반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상하고 동요하고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혼돈일 것입니다. 영원한 소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모든 사회적 파도에 반응하며 모든 댓글에, 모든 기대에, 모든 요구에,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피로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자극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대화 중에 즉시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발을 듣고도 방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해적인 질문을 받고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다는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비반응성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에 반응하며 사는 것과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것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멈추는 것. 이제 상호작용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간격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파도에 반응하는 사람보다 바다처럼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뭔가 불편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사회적 상호작용 대부분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냉소적이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관찰 가능한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저 사회적 대본을 수행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진정한 관심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과 그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이것을 식별하는 아주 간단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존재감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대화 중일 때, 당신이 주도를 멈췄을 때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멈추고, 그들의 의견을 구하기 멈추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들이 그 멈춤을 알아차리고 정말로 당신을 본다면, 당신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한다면, 진정한 호기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진정성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그냥 자기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어색한 침묵이 생기고 그들이 술을 마신다면, 휴대폰을 꺼낸다면,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연기였다는 것을. 당신은 청중이었을 뿐 대화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연기적인 상호작용을 식별하기 시작할 때,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화를 유지하기를 멈출 때,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냉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만하다고, 당신이 가족을 무시한다고, 너는 왜 이제 인사도 안 해? 너는 왜 우리를 외면했어? 그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다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진정한 연결이 없었던 곳에서 연기하기를 멈춘 것뿐입니다. 당신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짓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이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이끕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고립하는 것과 자신의 에너지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립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거부당하고 판단받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피합니다.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것은 명확성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누구와 에너지를 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중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출입을 막지 않습니다. 단지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로 그곳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때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아도 불안감 대신 평화를 느낄 때죠. 왜냐하면 진정한 고독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기를 멈출 때, 이 작은 틈들을 무시하는 대신 존중할 때, 모든 사회적 파도에 반응하지 않고 바다처럼 사는 법을 배울 때 아주 구체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라지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에 관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누구로부터도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오래전에 버렸던 내면의 장소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자신의 버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신에게 결코 돌아가지 못한 채 살아갈 겁니다. 그들은 연기하면서 죽을 겁니다. 공허한 대화를 유지하면서, 파도에 반응하면서, 틈을 무시하면서. 하지만 당신은 대다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사라지고 싶은 이 욕구에 맞서 싸우기를 멈출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호라는 걸 이해할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역학관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멈췄기 때문입니다. 대본을 유지하는 걸 멈췄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료 없이는 그런 상호작용들은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연결들은요, 당신의 비반응성에도 살아남는 연결들, 당신이 연기를 멈춰도 여전히 존재하는 연결들은요, 그것들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조차 못했던 무언가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연기를 멈추면, 맞서 싸우는 대신 이 신호를 존중하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무언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고 싶은 욕구의 저편에만 존재하는 무언가를, 그리고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맞서 싸우는 대신 이 신호를 존중할 때 더 많은 생산성이나 더 많은 사람들로 질식시키는 대신 사라지고 싶은 이 욕구의 공간을 줄 때 당신은 소셜미디어가 결코 말해주지 않을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결로 채우려 했던 공허함이 결코 사람 부족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거짓된 존재의 과잉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연기하는 편집된 버전들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로감은 혼자 있는 것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저항을 멈출 때 무엇이 바뀔까요? 첫째, 당신은 고독을 버림받음과 혼동하는 걸 멈춥니다. 고독은 사람들이 떠날 때 남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역할극을 멈출 때 떠오르는 겁니다. 당신이 더 작아지고 더 순하고 더 복종적이길 요구했던 가족 구조에서 숨을 참았던 수년 후의 첫 번째 깊은 숨결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건 신성한 영역입니다. 당신이 체계의 톱니바퀴이기를 멈추고 다시 인간이 되는 곳입니다. 둘째, 당신은 침묵이 공허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침묵은 진실이 정리되는 곳입니다. 의견, 기대, 조언으로 위장한 판단에 끊임없는 소음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연결을 잃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력 안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관객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 멈춥니다. 당신은 가십, 불평 또는 지위를 중심으로 도는 대화를 참는 걸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동행과 공모의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혁명적입니다. 동행은 공간을 채웁니다. 공모는 공간을 존중합니다. 동행은 끝없는 말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모는 함께하는 침묵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당신이 역할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공모는 당신 그 자체로 당신이 존재하기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걸 더 많이 허용할수록, 이 물러남의 욕구를 더 존중할수록 당신은 진정한 연결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편의나 습관에 기반한 피상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가면 없이 만날 때 일어나는 그 희귀하고 깊은 연결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만남은 드뭅니다. 하지만 일어날 때 당신은 압니다. 왜냐하면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의 편안함에 맞추기 위해 당신이 당신보다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길은
고독 또는 연결이 아닙니다. 길은 진정성으로 이어지는 고독이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단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물러남을 패배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게 패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건 재조정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적용 없는 철학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예쁜 개념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 당신은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설정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앗아갈 거라는 걸 아는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당신은 거절합니다. 아무도 화내지 않을 것 같은 완벽한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정교한 정당화 없이 그냥 거절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부재해야 한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둘째, 당신은 공허한 대화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멈춥니다. 빙빙 도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 침묵의 불편함을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대화요. 당신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화들은 연료 부족으로 죽습니다. 셋째, 독성 고립과 건강한 은둔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립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은둔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의도에 있습니다. 고립할 때 당신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은둔할 때 당신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을 냉담하고 오만하고 불효하고 차갑다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누나나 언니는 넌 너무 변했어. 이제 우리 말도 안 듣고 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당신의 무조건적인 희생으로부터 이익을 얻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줄이기를 멈췄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역할 맡기를 거부하는 명확함, 항상 옳은 것을 하려 하지 않는 진정한 존재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르게 접근할 것입니다. 낮춰주거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하게 만날 수 있는 동료로서 당신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명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것이 일어납니다. 간격을 기억하시나요? 단어와 단어 사이, 생각과 생각 사이, 당신의 여러 버전 사이에 존재하는 그 빈 공간들, 파도에 개의치 않는 바다를 기억하시나요?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거울들을 기억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수렴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강역은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바다는 표면이 요동쳐도 온전히 남아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거울은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과 함께 존재하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통합할 때 사라지고 싶은 욕구는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상이 아니게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당신의 내면 시스템이 말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다시 조각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길을 잃고 있습니다.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돌아옵니다. 도망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사라지고 싶은 충동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지혜였습니다. 항상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기대를 중심으로 구축된 삶으로부터, 당신을 영양분 주지 못하는 대화로부터, 외부의 승인을 위해 만들어진 당신의 버전들로부터.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식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편집된 버전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기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를 갖기 위해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용 가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가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당신이 끊임없는 외부 검증 없이도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신적 주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이기를 멈추고 다시 선격이 되는 것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지 않고 자신의 조건으로 존재할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항상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호를 존중할 때, 필요할 때 사라지기를 선택할 때, 고독이 처벌이 아니라 재조정인 삶을 구축할 때, 당신은 방어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설명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자신을 틀에 맞추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은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선택합니다. 존재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박수치는 버전이 아닙니다. 나 가족이 기대하는 버전이 아닙니다. 옛 친구들이 알아보는 버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관객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직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사라지고 싶은, 멀어지고 싶은, 회의에서 조용히 있고 싶은, 가족 술자리에서 자리를 떠나고 싶은 이 충동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항상 두렵게 합니다. 당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다가올 것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조화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되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가는 것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침묵을 요구합니다. 마침내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사라질 것을 요구합니다. 신호를 존중하세요. 나머지는 조정될 것입니다.